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는 무참히 깨져 있고 숨은 끊어졌습니다. 그의 옷깃에는 고려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죽어서도 손에 쥔 것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인 건 단순히 정치적 야망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는 그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오랜 친구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친구는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을까요? 그의 이름은 정몽주, 고려 최고의 충신이자 조선 건국 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람입니다. 1337년 경상도 영천의 한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정몽주. 아버지 정운과는 벼슬도 없는 평범한 유학자였죠. 어머니 이씨 부인은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몽주는 달랐습니다.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시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요. 10살이 되자 이미 사서삼경을 섭렵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정몽주의 재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학문으로 이 나라를 바꾸라고요. 그 말은 정몽주의 평생 신념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정몽주는 과거에 급제합니다. 장원급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답안은 시험관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죠. 성균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 정몽주보다 21살 아래였지만 둘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같은 성씨, 같은 꿈을 가진 두 사람.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성리학을 신봉했고 부패한 권문세족을 증오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토지를 독점하고 백성들은 굶주렸죠. 왕실은 무능했고 원나라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런 현실을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키려 했고 정도전은 새 왕조를 꿈꿨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몰랐죠. 이 작은 차이가 훗날 둘을 갈라놓으리라는 것을요. 성균관 시절 두 사람은 함께 이인임의 전횡을 비판했습니다. 함께 상소를 올리고 함께 벌을 받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둘은 한 배를 탄 동지였습니다. 1372년 정몽주는 중대한 임무를 맡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 사절단으로 파견된 것이죠. 당시 명나라는 고려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북원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었지만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정몽주는 남경으로 갔습니다. 황제 앞에서 당당히 고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고려는 명을 섬기는데 한치의 이심도 없다고 말했죠.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원장은 감탄했습니다. 고려에 저런 인재가 있었다니 놀랍다고 말했죠. 정몽주는 외교적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고려는 위기를 넘겼고 정몽주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외교 사절로 명나라를 오갔습니다. 1377년에는 일본에도 다녀왔죠. 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정몽주는 고려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의 외교 능력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1388년 고려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요동 정벌을 명령받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이죠. 최영 장군이 주도한 요동 정벌은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동원해 왕을 압박한다. 이건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 조정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최영은 유배되고 우왕은 폐위되었죠.
정몽주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도 최영의 요동 정벌이 무모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전쟁을 벌인다. 그건 고려의 자멸행위였죠. 하지만 군사를 동원해 왕을 폐위한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이건 반역이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성계는 신하의 도리를 저버렸다고요. 정몽주는 이성계와 정도전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였던 정도전은 이미 이성계의 핵심 참모가 되어 있었죠. 둘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균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그 시절은 이미 아득한 과거였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창왕이 즉위합니다. 우왕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성계 세력의 꼭두각시였죠. 정몽주는 이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창왕을 제대로 된 왕으로 키우고 고려를 바로 세우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이미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과전법을 추진하며 토지 개혁에 나섰죠. 정몽주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려 했고 정몽주는 점진적 개혁을 원했습니다. 둘의 대립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389년 창왕마저 폐위됩니다. 왕씨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왕은 신돈의 자손이므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 세력에게 창왕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이죠. 1389년 공양왕이 즉위합니다. 왕씨 일족 중에서도 반계였던 왕이었죠. 이성계 세력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양왕을 보필하며 개혁을 시도합니다. 과전법 개정, 권문세족 견제에 나섰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면 고려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죠. 정몽주는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 유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젊은 유학자들을 키워 나라의 기둥으로 만들려 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길제였습니다. 길제는 훗날 정몽주의 뛬을 이어 고려의 끝까지 충성한 인물이 되었죠. 정도전은 그런 정몽주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미 끝난 왕조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죠. 하지만 정몽주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정보다 더 큰 것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1390년 정몽주는 반격을 시도합니다.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윤희, 이초 등 친이성계 인물들을 탄핵합니다. 역적의 무리를 베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양왕도 정몽주를 지지했습니다. 잠시나마 균형이 흔들리는 듯 보였죠. 윤희와 이초는 유배되었고 이성계 세력은 위축되었습니다. 정몽주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로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퇴를 선언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과감하고 냉철한 인물이었죠. 정몽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도전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제 오랜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었죠. 하지만 이방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 썼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392년 음력 3월 이방원이 정몽주를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표면적으론 화해였습니다. 이성계도 개경으로 돌아와 있었고 조정의 분위기는 소강 상태였습니다. 정몽주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거절하면 더 큰 의심을 살 것 같았죠. 결국 그는
이방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이 거나해지자 이방원이 시한수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여가 정몽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시였습니다.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죠. 정몽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과 고려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이방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술자리는 무겁게 끝났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술자리가 끝나고 정몽주는 집으로 향합니다. 밤은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선주교를 지나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사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조영규가 이끄는 자객들이었죠. 쇠몽둥이가 정몽주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몽주는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신감? 후회? 아니면 여전히 고려에 대한 충성이었을까요? 그의 피는 선주교 돌다리에 스며들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엔 붉은 얼룩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몽주가 죽던 날 밤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고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몽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도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아마도 정도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친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친구라 해도 말이죠.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정몽주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연 그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역사의 피연이라 여겼을까요? 훗날 정도전도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1398년 이방원의 칼에 죽임을 당하죠. 어쩌면 그 순간 정도전은 정몽주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죽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주는 조선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를 죽인 장본인이었지만 왕이 된 후도 정몽주를 복권시켰죠. 그는 고려의 충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덧붙였죠. 문묘에 배양되고 충렬공이란 시호를 받았습니다. 정도전이 영모로 죽임을 당한 뒤 정몽주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조선은 정몽주를 통해 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신하는 충성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정몽주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반대했던 왕조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정몽주를 모시는 사당이 여럿 세워졌습니다. 그의 제자 길재는 두문동에 들어가 조선을 섬기지 않았죠. 정몽주의 정신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정몽주는 정말 고려 왕조만을 지키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지키려던 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의리를 지키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한 번 섬긴 왕조를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선비의 도리라 믿었던 거죠. 정도전은 현실을 선택했고 정몽주는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정도전이 만든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충절은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론 패자를 더 기억하기도 하니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몽주가 없었다면 조선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정몽주라는 걸림돌이 있었기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몽주의 저항이 조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지금도 개성 선주교엔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붉은 얼룩을 보며 사람들은 말하죠. 정말 정몽주의 피일까요? 과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600년 전 피가 남아있을 리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충신의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선주교 옆에는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이 순절한 곳이라고 적혀 있죠. 남과 북이 나뉜 지금도 북한은 정몽주를 기억합니다. 이념을 초월한 존경이라고 할 수 있죠. 정몽주와 정도전 둘은 친구였지만 끝내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충성했고 하나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늘 이런 선택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친구를 배신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성과 야망, 의리와 현실. 정몽주는 충신으로 죽었지만 끝까지 정도전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전 역시 끝까지 정몽주의 친구였을 겁니다. 단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죠.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충성이 곧 정의일까요? 아니면 변화가 때론 필요한 걸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몽주와 정도전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낡은 조직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할까요? 의리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몽주는 충성을 선택했고 목숨으로 그 값을 치렀습니다. 정도전은 혁명을 선택했고 결국 자신이 세운 왕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역사는 늘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삶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몽주처럼 명분을 지킬 것인가요? 아니면 정도전처럼 현실을 바꿀 것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